결혼해서 한 번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재혼을 꿈꿀 것입니다. 중년이 되어도 그 마음은 같은데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자식들과 함께 살아도 여전히 문득 외롭다는 감정이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혼 후 얼마간은 혼자가 훨씬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혼자인 것이 외롭다는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결정했다가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재혼 부부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다잡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보리라 굳게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해보지만 재혼 부부가 또다시 이혼할 확률은 초혼 부부보다 무려 75%나 높다는 통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양한 전문가들은 차라리 혼자 살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재혼 전 무엇을 더욱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편이나 전 부인에게 없었던 좋은 면만 보고 재혼을 결심하면 안 됩니다. 이전 상대의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잘생기거나 예쁘고 날씬한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거나 경제력 때문에 이혼한 경우 재력 하나만을 보고 재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대를 만난다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상대를 소개할 때도 어깨가 으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대의 좋은 점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점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입니다. 가끔 연애만 하다가 재혼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많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또다시 부각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단점이 갑자기 보인 것이 아니라 애써 좋은 점만 보고 단점은 묻어두려 했던 상대의 나쁜 모습들이 나에게 직접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꾹꾹 참아가면서 살다 보면 또다시 이혼을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재혼을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차라리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내가 상대를 얼마나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반대로 상대는 나를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 없이 너무 성급하게 재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빨리 만나서 진도도 빨리 나가고 사랑도 빨리 불타오른다면 사랑이 식는 것도 그만큼 빠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며 운명의 상대를 드디어 만난 것처럼 쉽게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전과 비슷한 이유로 또다시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서로가 믿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결혼 생활은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겁니다. 재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연애를 할 때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 같이 뜨겁게 사랑해준다고 재혼을 성급하게 결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상대의 조건을 어디까지 따져봤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런 건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사랑과 결혼은 너무 아름답지만 반대로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막상 재혼 후 빠르게 사랑이 식었다고 슬퍼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프고 슬픈 일도 없습니다. 내가 상대의 어떤 점을 보고 좋다는 감정을 느꼈는지 그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외로운데 나를 챙겨주고 사랑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심한다면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시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상대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혼자 있음에 외로워하기보다 고독과 철저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하며 남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라는 의미겠지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사회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시선을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혼 후 알고 보니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른 것 같다거나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으로 참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예전만큼 이혼 후 혼자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쳐다보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는 하되 혼자서 자유롭게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남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한 성급한 재혼으로 상대방 자녀들과의 불화를 겪게 되고 또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혼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만은 정말 다를 거라며 급하게 재혼을 결심했다가 상대방 자녀로 인해 불거진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다시 이혼을 결정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솔직하게 상대의 자녀까지 진정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이해하고 보듬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뉴스에서 자주 보여지는 끔찍한 사건들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과도 사춘기쯤 되면 잘 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꼭 상대방 자녀와 갈등 상황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몰라도 사춘기쯤 되면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서 재혼하는 경우 새엄마나 새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서로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나와 상대만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재혼을 추진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관계를 솔직하게 말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또한 연애할 때는 둘만의 관계만 생각했다가 재혼 후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가 정말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면 내가 지금껏 누리던 자유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땐 주말에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를 본다거나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한 주의 피로를 푸는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혼을 하게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삶의 이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또한 재혼을 하는 목적이 상대와 같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어리다면 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배우자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재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혼이 사랑만을 목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재혼하려는 마음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상대와 나의 관계를 갑과 을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을의 위치에 두지 마세요. 또한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있다면 재혼은 절대 안 됩니다. 평생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의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며 사랑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관계라면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았더라도 결코 오래갈 수 없는 인연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내 곁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떠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항상 끌려다니는 만남을 이어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 관계는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인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계속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내세요. 그 시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큰 빛이 되어 자존감을 올려줄 것이며 때가 되면 그 격에 맞는 좋은 짝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된 많은 중년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단점도 물론 있지만 장점도 많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을 이제서야 내 길이 보인다. 꽃길을 걷고 있다.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일도 하고 취미도 찾아 즐기고 좋아하는 공부도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면서 즐겁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밖에서 이성 친구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함께 가기도 한다는데요.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기에 꼭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이 혼자 사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지키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에서 밀려나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많이 의식하고 눈치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시선을 먼저 생각하고 쫓기듯 사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찾고 그 장소를 찾고 그 시간을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외부에 두기 때문일 겁니다. 나이 들수록 타인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굳이 쓸데없는 곳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면 즐겁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고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겠지요.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왜 굳이 이어나가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관계에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만남은 조금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내면의 나와 깊은 대화를 하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느끼게 되는 고독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만난다고 해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롯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 때 그 외로움과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그 무엇으로 쫓아내거나 없애버려야 할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매우 자연스러운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친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래도 외롭고 저래도 외롭다고 느끼면 우리는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 있어도 외롭다면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나 자신과 더 친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첫 결혼을 실패한 이유는 서로에게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사실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으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생활을 인정하고 공동의 생활은 최소화하세요. 공통분모는 최소한으로 두고
거의 친구 수준으로 생각하여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관점을 가져야 재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입니다. 각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재혼을 하면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가 친척 관계까지 있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 생모를 혼주석에 앉혀야 할지 양모를 앉혀야 할지 고민이 되어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는 자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전에 자녀들과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 남편이나 전 아내를 질투하지 않기입니다. 아무리 재혼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양육 문제나 양육비 문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거나 졸업할 때 등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대의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지하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아이의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내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재혼 생활도 결국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재혼을 결정할 때 위에 세 가지를 꼭 고려하고 조심한다면 결국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꼭 잘 살아야지 생각하기보다 내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한다면 그 만남은 오래가는 만남이 될 수 있고 끝까지 가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자존감을 바닥으로 스스로 떨구지 마시고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주어진 오늘 하루도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오늘 한 발짝 내딛었다면 성장의 한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